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체운동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인체운동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지고 있겠죠. 이렇게 저항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걸 들어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쓰죠. 고유감각, 지각과 협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세와 움직임을 지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수직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움직임의 축과 이 힘이 적용받고 있는 이 수직거리, 여기를 계산해야죠. 반대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도 이 에비덕터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힘의 작용선은 어딘가요? 디스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용선이 아랫방향이죠. 백머슬이 수축을 하게 되면 휴머러스를 잡아당기게 되죠. 그래서 휴머러스에 붙어있는 지점을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휴머러스는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손수레로 무게를 들어 올릴 때보다 더 쉽게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역학적 이득이 더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작업치료학부에서 인체운동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문규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온라인 수업 우수 콘텐츠 공모전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공모전 포스터에 있는 글귀에서 용기를 얻어서 응모를 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체득하신 경험과 지혜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학생들의 학습을 신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글귀를 포스터에서 봤습니다. 이런 전례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의 경험과 그리고 정보들을 공유해서 서로 같이 성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가 한 방식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부끄럽지만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그 응모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응모를 했는데 부족한 저한테 최우수상을 주셨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동영상 녹화로 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학기 초반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체운동학을 신청한 학생들이 약 30명 정도 됐었는데요. 줌을 이용한 실시간 수업이 더 나은지 동영상을 녹화해서 듣는 수업이 더 나은지 그거를 선택을 하라고 했고 그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명 전원이 저한테 의견들을 제출을 해줬는데 100% 30명 모두 동영상 녹화 강의를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제시되었던 이유들은 일단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사실 이거는 학습을 위한 편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생활적인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톱시켜 놓고 필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잘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되감기를 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청취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에 반면에 줌은 그러한 편리성이 없죠. 사실 저는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에 사실 익숙합니다.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몇 차례 해봤었거든요. 그 전에요. 제 분야에서 공유하고 싶은 정보들이 있어서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초반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받고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의 편리성보다는 학생들의 편리성에 의미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인체운동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성은 사실 이론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걸 이제 인간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적용시켜야 되는 식으로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수업의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아도 줌을 이용한 실시간 수업은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 산만할 것 같았고, 제가 가능하면 이론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동영상 녹화 강의로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이 노트북 하나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렇겠지만 웹캠이 노트북에는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만 꼽아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장비를 구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세를 보니까 이게 계속 장기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이왕이면 학생들에게 동영상 녹화를 할 때 좀 화질이 좀 좋게 하고 음성도 좋게 하고 여러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보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편집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줘야 되겠다.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비수업적인 요소들, 화질이 떨어진다든지 음향의 노이즈가 많이 섞인다든지 너무 화면이 단조롭다든지 또 그러한 비학습적인 요소들이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그런 요소들을 가능하면 배제하려고 이제 그때부터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들을 자꾸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수업을 했던 세팅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각각의 장비들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김민성 교수님의 전화를 받고 이제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왕이면 제가 경험을 했던 프로토콜이나 그리고 나름의 제작 모듈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결정을 하게 돼서 이런 내용들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제가 사용을 했던 세팅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녹화하면서 사용했던 장비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맥북 한 대로 온전하게 강의를 하고 그거를 녹화를 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인 키노트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강의를 녹화할 때 화면을 녹화하는 방송용 프로그램입니다. OBS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음성과 컴퓨터 화면에서 펼쳐지는 화면을 동시에 녹화해서 인코딩 해가지고 내보내는 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강의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웹캠의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제스처나 제 몸짓으로 움직임을 설명을 하는데 화면이 좀 컸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OBS 프로그램이 방송용 프로그램이니까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식으로 해서 노트북에 내장형 웹캠으로 강사의 모습을 찍고 제가 몸짓으로 크게 설명을 해야 될 때는 외장형 웹캠으로 저를 보다 더 크게 잡아서 녹화를 하고 그것을 편집해서 내보내는 식으로 강의를 녹화를 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패드가 하나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아이패드는 제가 판서를 해야 될 경우에요. 교수님들 이렇게 마우스로 화면에 이렇게 많이 그리시는데 마우스로 사실 글자를 쓰거나 뭔가를 어노테이팅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 펜슬 때문에 사실 아이패드 프로를 쓰는 건데 맥북에는 사이드카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아이패드 기기와 맥북 기기가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서요. 맥북의 화면이 고스란히 아이패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이펜슬이 마우스가 되는 거죠. 이 펜슬을 가지고 아이패드에다가 글자를 쓰게 되면 맥북에서 그 장면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맥북에서 고스란히 그 장면을 또 녹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시도했던 방법이 이 방법들입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 방법으로 제가 주로 강의를 이제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맥북 하나로만 하다 보니까 맥북이 강의도 프레젠테이션도 돌려야 되죠. 제 음성도 녹음을 해야 되죠. 화면도 캡처를 해야 되죠. 또 얘가 실시간으로 인코딩도 해야 됩니다. 압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맥북이 너무 버거워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맥북이 버벅거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할들을 서로 분담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스위처는 맥북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받아가지고요, 그 영상을 이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iMac은 순수하게 OBS를 통해서 녹화만 하는 거죠. 녹화 역할만,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인코딩 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녹화되는 화면을 또 제가 봐야 되니까 외장형 모니터로 녹화되는 상태를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요. 이 엘가토라고 하는 이 장치는 화면을 전환을 해주는 단축 키들을 여기에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추만 하나 누르게 되면 1번 카메라, 2번 단추를 누르게 되면 맥북 화면, 3번을 누르게 되면 강사의 모습이 켜졌다 꺼졌다,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를 통해서 여기에서 아이펜슬과 함께 판서를 하는 거죠. 프리젠테이션이 돌아가는 걸 얘가 받아가지고 아이맥으로 보내주면 아이맥에서 녹화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강의를 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일단 교수님들께 이 세팅에 대해서 장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한번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근무하는 운동센터입니다. 다른 선생님 한 분과 1대1로 고객들의 움직임과 자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운동센터인데요. 필라테스도 하고, 그리고 다른 재활운동도 하고,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녹화하는 날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수업을 녹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맥이 한 대 들어와 있고요. 노트북이 있고, 웹캠과 마이크가 있고요. 조명을 하나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맥북이 있고요. 네, 맥북에서 이제 제가 주로 강의를 했고요. 여기 보면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디오 스위처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이 비디오 스위처 장치는 사놓고 많이 후회를 했는데 없어도 되는 장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후회를 하는데, 사실은 근데 많이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이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맥북하고 그리고 아이맥하고 그리고 아이패드 화면이 동일한 슬라이드로 되어 있죠. 맥북의 화면이 비디오 스위처 장치를 통해서 아이맥 화면으로 넘어가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도 맥북의 화면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이 이 화면으로 그대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동일한 화면이 비디오 스위처를 통해서 아이맥으로 들어가게끔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한 이유는요, 맥북은 온전하게 강의 컨텐츠만 돌리도록 하는 세팅이고요. 굳이 이제 아이패드를 쓰는 이유는 맥북과 아이맥은 서로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를 할 때는 맥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이패드에다가 했습니다. 인체 운동학 이렇게 필기를 하면 동일하게 맥북에서도 그 필기가 되는 거고, 그게 고스란히 아이맥에서 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어요. 초기에는 맥북에서 이걸 다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북이 슬라이드도 돌려야 되고 강의도 녹화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실시간으로 인코딩을 해야 하다 보니까 너무 버거운 작업을 얘가 하게 되고, 강의를 녹화하는 도중에 노트북이 버벅거리거나 멈추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 스위처를 산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아이맥으로 보내면 아이맥에서 녹화하고 인코딩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맥북은 보다 더 가벼운 상태에서 슬라이드나 수업 자료들만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판서를 할 때는 이 펜슬을 이용을 하니까 굉장히 더 부드럽고 좀 더 설명을 할 때 더 유리하고 용이하고 편하게 되더라고요. 보는 사람들도 사실 그게 더 낫겠죠. 네, 그리고 이 장치는요, 스트림덱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단축키를 설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특정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수업 녹화를 하다 보면 키보드나 마우스를 움직일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왼손에 쥐고 실시간으로 이런 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버튼을 하나 누르게 되면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는 거죠. 다시 슬라이드 화면으로 가는 거고 또 다시 다른 명령들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강의에만 신경을 쓰고 싶어서 굳이 또 이 장치를 써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필요 없는 장치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또 다른 아이폰에 그 핀 마이크를 연결해서 음성을 따로 녹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음성이 제일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세팅으로 강의를 녹화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이패드와 아이폰만으로 강의를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영상 소스를 맥북에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팅에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이패드로 슬라이드를 녹화를 했고요. 아이폰에서는 강사의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팟으로는 음성을 혹시나 몰라서 백업을 했죠. 그렇게 해서 생성된 파일들이 이 파일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강사의 모습을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아이패드 자체에서 녹화된 화면입니다. 아이패드에서 자체적으로 녹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걸로 슬라이드에 영상을 녹화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편집 프로그램에서 통합을 한 파일입니다. 꽤 괜찮죠? 이렇게 간단한 장치로도 보다 질 높은 강의를 녹화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양질의 수업을 제공을 하고 싶어서 장비도 새로 구매를 하게 되고 제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상황을 좀 만들어 보려고 효율적인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시행착오를 좀 겪었었습니다. 굳이 그게 필요했나? 아까처럼 그냥 노트북 하나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저도 새롭게 얻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수학습 활동이라는 것이 학습자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전공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세팅이라든지 또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워낙 정보들이나 지식들이 동영상이라든지 디지털화 돼가지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들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저의 리터러시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만들었던 절차들이나 방법들은 이러하고요. 허접하죠. 어쨌든 이런 허접하고 저 스스로도 양에 차지 않는 세팅으로 학생들한테 강의를 제공을 했지만 다른 교수님들 보니까 정말 감동적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어쨌든 전례 없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한 학기를 무사하게 마친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